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죠. 여기에 좀 이상한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바로 허당 학종이라는 건데요.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입시에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최고의 대학이 정작 가장 원하는 학생들은 놓치고 있는지 말이죠. 연세대가 정말 뽑고 싶은 학생들은 실제로는 못 뽑기 때문이다. 와,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최고의 입시 전형 중 하나가 최상위권 학생들을 줄줄이 놓치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랑 같이 찾아보시면요. 여러분은 남들은 모르는 합격의 치트키를 하나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입니다. 첫째, 허당 입시의 역설이 뭔지 알아보고, 둘째,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 대탈출 현상을 추적할 거고요. 셋째, 실제 데이터로 진실을 확인해 볼 겁니다. 넷째,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누구인지 프로필을 샅샅이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한 여러분만을 위한 합격 전략까지 쭉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학종, 즉 학생부 종합전형이 연세대 입시 전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세대는 역시 수능 위주, 즉 정시 비중이 가장 높죠. 34.4%나 되네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말이죠. 다른 수시 전형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아주 잘 뽑고 있는데 유독 이 학종만 연세대의 아픈 손가락,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왜 학종이 약한 고리가 됐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연세대가 정말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바로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밑빠진 독이라는 비유가 딱 들어맞는 거죠. 물을 열심히 채우려고 해도 계속 새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 물이 새는 구멍, 그러니까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의 합격 전략을 짜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자, 그 두 가지 길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연대도 붙고 서울대나 의대에도 동시에 붙는 거죠. 그럼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더 드라마틱해요. 수시로 연대에 붙었는데 와, 수능이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점수면 정시로 더 좋은 데 가겠는데 싶으니까 그냥 면접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노쇼를 해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렇다더라 하는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팩트를 체크할 시간입니다. 연세대가 직접 공개한 2025학년도 입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대탈출 현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숫자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처음 딱 보면 어떠세요? 와, 역시 외고고, 국제고,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가 그냥 싹쓸이 하는구나 싶죠? 실제로 최초 합격률만 보면 그게 맞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이야기의 딱 절반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돼요. 보세요. 대탈출이 시작된 후의 결과입니다. 영재고 학생들 처음엔 62명이나 합격했는데 실제로 연세대에 등록금을 낸 학생은 고작 22명입니다. 숫자가 그냥 뚝 떨어지죠. 65%. 무려 합격생의 65%, 거의 3분의 2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반전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그 텅 빈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바로 일반고 학생들이 그 자리를 채워 들어온다는 겁니다. 최초 합격자보다 최종 등록자가 무려 28%나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허당 학종의 진짜 비밀, 바로 충원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 명단에 누가 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즉 최종적으로 누가 그 자리에 남느냐가 이 게임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이 기회를 잡아서 최종적으로 연세대 학생이 되는 걸까요? 최종 등록생들의 프로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수능 점수로는 연세대에 정시로 오기엔 살짝 아쉬운 성적을 받았고 아쉽게도 서울대나 의대에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연세대는 그냥 보험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꿈의 학교인 거죠. 바로 이런 학생들이 결국 최종 합격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거의 다 아신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이 비밀스러운 정보를 어떻게 하면
내 합격 전략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표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전략 지도입니다. 학과별로 추천형과 학종의 70% 내신 컷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꽤 나죠?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맨 오른쪽 수능 노쇼 라인입니다. 저 정도 수능 성적을 받으면 나 연대 면접 안 가도 되겠는데?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마지노선이라는 뜻이에요. 자, 일반고 학생이라면 전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만약 내가 전교 1등에서 4등 사이다? 그럼 괜히 학종 준비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추천형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내신에 올인하세요. 하지만 내가 전교 5등에서 10등 사이다. 바로 여러분이 이 허당 학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고 들어갈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럼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 학생들한테 연세대 학종은 최고의 보험 카드입니다. 일단 연세대를 하나 딱 붙어놓고 주력은 서울대, 의대, 그리고 수능 고득점에 쏟는 거죠. 그러다 수능이 대박 나면 그럼 쿨하게 연세대 면접은 노쇼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선택지를 여러 개 쥐고 있는 게 핵심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연세대 학종은 가장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들이 떠나고 남은 빈자리를 채우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게임의 숨겨진 규칙, 그 룰을 알게 되셨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이 비밀을 손에 쥔 여러분은 이제 어떤 플레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똑똑한 선택이 입시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